이 채널A 기자가 한 행위는 나쁜 검사 코스프레 같은 거예요. 뉴스를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유시민을 쳤으면 좋겠다. 이건 마치 정적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그냥 죽어요. 지금부터 더 죽어요. 가족 죽는다. 와이프 구속된다. 좀 공포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고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 좋아할 거예요. 기자 개인이 특정 욕심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떤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하다는 두 권력이잖아요. 권력, 검찰 권력.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저희 더 라이브에서 검언 유착 의혹 이 사건을 최초 제보한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후에 채널A 이모 기자의 취재 방식을 두고 취재 윤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기자의 취재 윤리는 무엇이고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차 언론인이자 언론계 모두까기 최경영 기자 그리고 마냥 웃긴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채널A와 검찰의 유착 의혹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스가 뭔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뉴스요? 뉴스가 뭡니까? 새로운 소식. 예. 새로운 소식이죠. 네. 불이 났다. 자동차 사고가 났다. 이런 건 뉴스죠. 네. 인터뷰를 한다. 이건 뉴스입니까? 인터뷰 같은 경우에 19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뉴스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AP통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대의 통신사죠. 네. 여기는 인터뷰는 뉴스가 아니다라고 해서 란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뷰는 사전에 공모한다. 서로 짠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질문을 할게. 당신이 대답을 해. 그러나 그 대답은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다 전달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라는 게 아주 객관적인 저널리즘으로 자리 잡아갑니다. 근데 이 채널A 기자가 한 행위는 인터뷰를 빙자한 나쁜 검사 코스프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자면 자동차 사고에 관련된 뉴스를 내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를 내려고 한 겁니다. 최경영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느냐 네. 하는 내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편지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A가 현재 수감 중인 신라진 전 대주주 이철 씨에게 4통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월 20일자 편지입니다. 검찰은 대표님의 자산과 대표님이 소유하던 부동산 자금에도 다시 한번 추적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어서 3월 10일 편지입니다. 이 가족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는 향후 전략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수사의 목표가 예전 수사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간다임에 따라 가족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자가 보낸 편지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많이 썼고요.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검사 코스프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공공에 처한 수감자를 대상으로 가족들도 잡혀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의 전 재산이 다 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야기를 해. 그러나 그 이야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유시민 이사장이 유죄로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풀고 나가는 것도 나쁜 검찰 코스프레고 뭔가를 엮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도 나쁜 검사 코스프레죠. 그러니까 네.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못된 버릇을 누군가로부터 배웠다. 네. 검찰 기자단이 네. 26년 차 기자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뭔가를 취재하기 위해서 요 비슷한 느낌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어떤 심리 싸움을 좀 할 거 아니에요? 인터뷰 충분히 할 수 있죠. 사실은 수감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떤 인터뷰를 해주세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하고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는 거죠. 이 수감자와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협박하는 게 아니라 좀 심리적 유대감을 가지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나중에 그 사건의 진실을 알면 되니까. 근데 네. 이 기자 같은 경우는 2월부터 3월에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총선 직전에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풀고 가잖아요. 그러면 진실을 밝히는 것과 총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총선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지. 계속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거는 무슨 진실과 상관이 있습니까? 진실을 듣고 싶고 그걸 채널 A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네. 그렇게 그냥 했으면 되는 거죠. 시기와는 아무 관련 없는 거죠. 그렇죠. 편지도 그렇게 보냈으면 되는 거죠. 선생님의 허심탄회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과 관련해서도 강연료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네. 강연을 대가로 돈을 건넨 게 어느 정도인지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검찰이 말하는 방식하고 아주 똑같아요. 대가성이 이미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확신을 갖고 얘기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단이 있다 예. 이거죠. 근데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기자가 수사도 안 해봤는데. 그럼 검찰 또는 검찰과 비슷한 소스, 그 주변의 소스로부터 나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가급적 추측은 삼가주시기 아니 왜냐하면 바랍니다. 왜 이렇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하냐는 거죠. 검찰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사람을 잡아놓기 위해서. 근데 기자는 중립적으로 봐야 되죠. 원정 예. 아나운서. 네네. 박지훈 변호사한테 말 좀 거세요. 네. 그래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라서요. 네. 자,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그 채널A 기자를 협박죄로 고발을 그렇죠. 했습니다. 협박죄 가능합니까?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한테 공포심, 외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네.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철 대표의 편지나 이 내용을 보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 가족한테 해코지가 되거나 가족을 수사하겠다가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이고 검사 얘기를 하거든요. 단순한 기자가 아닙니다. 검사하고 연관성이 있는 기자고 왠지 그 기자의 말처럼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최 기자께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채널A 기자가 직접 한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고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 좋아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를 쳤으면 좋겠고 1번으로 근데 사실 어차피 유를 치나 안 치나 뭐 대표님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야, 26년차 최경영 기자님. 예. 아, 개인의 감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취재를 한다는 것 아니 근데 괜찮습니까? 그 사회적 공분과 개인의 감정은 사실은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아, 가령 뭐 전두환 씨에게 대해서 취재를 하는데 어떤 개인적인 분노가 있다. 이건 가려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단지 이거 하나 이런 말을 취재원에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 기자가 굉장히 정치화돼 있다는 거예요. 유시민을 쳤으면 좋겠다. 이건 마치 정적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저희 제보자가 더 라이브에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였다. 기자 개인의 특정 욕심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기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거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도 언급이 되거든요. 예. 이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청와대 내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뭐 정권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 그때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 역시 이런 정국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모든 건 때가 있다. 이거는 지금이라도 불어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나쁜 검사 코스프레 비슷하게 한 거죠. 그런데 정치를 좀 이용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검찰과의 유착 의혹이거든요. 예. 이 관련해서 일단 채널A 기자 얼른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관계 형성돼 있고 특히 윤석열 라인은 사폭신 많이 썼어요. 근데 충분히 검찰과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자리를 깔아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실형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을 해야죠. 자, 박지훈 변호사님. 예. 기자가 한 말입니다. 그렇죠. 검찰이 아니에요. 네. 아니 뭐 실형을 막아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 이거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까? 변호사만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변호사가 아닌 자가 그렇죠. 뭔가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거나 뭔가 이익을 줄 것,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줄 것처럼 해서 이익을 받았을 때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요.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더 조사가 돼야 되고 뭔가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되겠지만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MBC 이 보도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제보자가 저희 방송을 출연한 이후에 일부 매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보자는 열린민주당 지지자, 사기 횡령 전과자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사건의 본질을 좀
빼놓고 이런 부분만 부각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메신저 우리가 공격. 예,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됩니까? 이게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메신저의 정치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메신저를 죽이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사례들을 보면 미국 제보자들은 책을 완판시키기 위해서 아예 대놓고 계약을 하고 방송사하고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내용이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 고발 내용의 어떤 상업적 의도 이런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끝으로 예. 검언 유착 의혹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이면 너무 슬픕니다. 무섭고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밝혀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최경영 기자님 네. 끝으로 참 기자로서 날카로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쇼가 KBS 1라디오에서 오후 4시 5분부터 하고 있고요. 최경영의 이슈오도독 네. 고품격 정치 특화 방송인데 유튜브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기자가 아니라 쇼 기자입니다. 쇼 기자.